안녕하십니까. 실기 준비를 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응원차 또 이번에 새로운 고비인출 문제 별 5개 이상 되는 아주 출제가 많이 됐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산업기사인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별 5개가 뭐냐 또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원래 이제 이게 이제 카페에 저희가 이제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올렸는데 이번에 요 하나는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이제 공개도 하니까 그래서 카페에 올리는 겸 유튜브도 하나 이번에 공개해드립니다. 별 5개는 제가 그 쓴 책 중에 간연도 20년 거기에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별 하나부터 5개를 냈는데 그래서 출제가 뭐 5번 이상 됐던 4개, 5개 이상 됐던 문제를 추려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3회에 걸쳐서 이제 저희가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1회는 이미 카페에 하나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회인데 2회는 이제 이번에 유튜브에 이제 공개하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자료, 여기 자료 같은 거라든가 여기에 이제 출력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저기 전기 희열, 네이버 카페 전기 희열 들어오시게 되면 거기에 특강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답안지가 있는 게 있고 답안지가 없는 게 있어요. 답안지가 없는 건 출력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이 있는 답안지가 있고 그 동영상 같이 그래서 채점을 본인이 해서 얼마큼 본인이 암기가 되고 풀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한번 테스트 보라 라는 차원에서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기 희열이에요. 잠깐 써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전기 희열이니까 네이버 카페 회원 가입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책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가면 어때 유튜브에 보면 저희 거 구독을 누르면 거기에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안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전기의 희열 거기에 메인에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몇 번만 눌러 보시면 책이 표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간에 시험 준비 잘 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저번에 이제 필기 1회차 필기 보니까 산업기사는 약 25% 정도 합격이 됐어요. 그죠? 25%인데 4명 중에 1번 됐는데 뭐 평이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았던 평이에 나온 거니까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출제 경향이 보통 2번은 쉽고 1번은 어렵거든요. 기사는 반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산업기사니까 산업기사 위주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1번은 어렵고 2번은 쉽다. 그 1번이 이제 언제 어려울 거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들어갈 때 제가 이게 자세하게 다 풀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크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느 변전소의 역률이 0.8, 6000kW가 있다. 요거 P1이죠? P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0.6, 1200, P2를 달았다. 이거죠. 부하를 증가했다면 P2를 달았다면 콘덴서 용량인데 1번과 2번 물어봤어요. 역률을 90%로 유지하려면 이 말은 두 놈의 합이죠. 여기 보면 부하를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요 두 놈에 대한 90% 증가하려면 요 두 놈의 합성 역률을 구해야 되겠죠. 합성 역률을 구해서 그쵸 몇 프로? 90%한테 한 콘덴서 용량이다. 그래서 단위 줬어요. 콘덴서 단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안 줘도 케이블에 꼭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먼저 바로 보게 되면 먼저 P1 거를 보게 되면은, 그쵸? 6000kW고, 거기에 무협을 구하게 되면, 무협은 어떻게 구하죠? P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 맞죠? 원래 이게 뭐죠? P는 유효전리가 코사인 세타고, 탄젠트는 코사인의 사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지우게 되면 어차피 V의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무효전력이다. 그래서 4500이 나오고, P2도 여기 보게 되니까 1600. 따라서 합성 유효전력이 72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률값은 뭐예요? 유효전력의 무효전력. 그죠? 근데 유효전력 곱하기 100 하면 76.3%. 그래서 또는 0.763. 요 놈을 몇 프로로? 90%로. 그죠? 그래서 여기 7200 유효전력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0.763 얼마로 0.9로 했을 땐 콘덴서 용량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계산기 자꾸 써봐야 돼요. 계산기 한 번만 하지 말고 자꾸 해봐야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딱 나와서 좋은데 두 번째 학생할 때, 두 번째 확인 들어갈 때 엉뚱한 답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되게 땀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번은 P상, 만약에 부하 증가 후, 지금 이 말은 P1과 P2를 쓰려고 하는데 P상전력을 동일한다는 얘기는 P1의 P상전력을 그냥 쓰겠다는 거죠.
그럼 P1이 얼마죠? 여기 보면은 6,000이니까 피상전력 하면 6,000을 갖다가 역률 0.8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피상전력이 얼마 나오죠? 피상전력이 7,500이죠. 변압기 용량이. 그 7,500을 그냥 쓰겠다는 거야. P2 전력을 달아도. 그럼 당연히 무효 전력을 작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콘덴서를 얼마치 달면 되냐 그 얘기입니다. 자, 요거 펴볼게요. 자, 원래 얼마예요? 7,500이죠? 7,500입니다. 피상전력이 7,500인데 거기에 P2를 달았어. 그때 합성 유효 전력이 7,200이고 6,100이죠? 그랬을 때의 콘덴서 용량을 구하라 이 뜻입니다. 아, 요게 이제 요거죠, 요게 7,500이죠? 요게 7,500. 다시 한번 그리게 되면 이렇게. 예. 요게 7,500이 되는 거고 요게 7,200이 되는 거고 6,100이죠. 그럼 당연히 요거와 요거의 합은 절대값은 얘가 안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콘덴서를 달아서, 그죠? 콘덴서를 달아서 이만큼 작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6,100에서 콘덴서 용량만큼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결국 뭐냐면 이 7,500원 그냥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7,500짜리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의 값은 콘덴서 용량은 그죠? 유효 전력의 제곱 무효전력이니까 뭐 7,500을 합시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할까요? 자, 피상 전력은 어떻게 하면 되죠? 7,500에 그죠? 7,500에 이게 7,500이죠? 얘 제곱에 유효 전력이 7,200이죠? 7,200의 제곱에 무효 전력이 얼마죠? 6,100 빼기 콘덴서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콘덴서만큼 작아져야 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QC 값이. 그래서 QC가 얼마 나와요? 콘덴서 용량이 4,000이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원래는 이게 뭐죠? 피상 전력은 그쵸? 유효 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걸 베껴서 제곱 씌운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빼기 콘덴서 용량 이렇게 구한 거죠? 전체 제곱이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몇 번 풀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이런 거는 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항상 이제 계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 그림과 같이 1호사 절연 협지력에서 절연 강도다. 절연 강도가 가장 낮은 게 누구예요? 피력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변압기, 선로애자, 개폐기, 지지애자, 피력의 제한점이라서 해서 피력이가 아니라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게 피력이죠. 근데 피력이만 쓰면 답 틀려요. 대부분 뭘 쓰고 나오냐면 피력이만 쓰고 나오신 분들이 있어. 가끔 이거를 피력이라고 준 간연도가 있고요. 지금처럼 피력이 제한전압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력의 제한전압을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거니까 제일 먼저 동작. 원래 제한전압이 뭐야? 피력이 뇌전류 방전할 때 그때 전압을 얘기하는 거냐? 그때 얘기하는 거야. 뇌전류가 방전할 때 그때 나타나는 전압.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동작하는 거고. 따라서 얘보다 바로 위에가 누가 변압기죠? 변압기가 되는 거예요. 왜? 변압기보다 강도가 낮아야 피력이 먼저 동작을 해서 변압기를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다시 여기서 선로애자고 개폐기 지지애자 중에 누가 더 강도가 셀까요? 선로는 철탑이니까. 당연히 철탑이 이제 노출되어 있으니까 여기 세겠죠. 그래서 여기가 선로애자고 얘가 개폐기 지지애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요거 조심해서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시험 장소 갔는데 시험 보고 가서 막 5점이 날라갔어. 70점인데 65점 또는 65점 하는데 막 70점 하는데 막 70점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59점, 11점 날라간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 날라간지 몰라요. 본인이 다 맞다고 썼어. 그러고서 이런 걸 놓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피레기만 쓰고 나와서 틀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 조심하시라는 얘기고. 3번.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크게 없고요. 여기 요거 보면 되죠? 보통 이제 LA가 공칭방 전류가 2500A면 그때 피레기는 몇 킬로볼트짜리냐? 전격 전압을 물어봤죠? 그 22,900 쓰면 안 돼요. 18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실수 또 해, 이거. 왜냐면 25,000이면, 그래, 투트라인 거야. 그리고 이거를 22,900을 쓰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출하고 나서 집에 오면 뒤통수가 뜨끈뜨끈합니다. 전격 전압 보았나? 그러니까, 막 본인이 이제 쓰고 나서 이렇게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 뭐냐면, 시험장 가서 새로운 문제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연도를
반드시 뭐 해야 돼? 실수하지 마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5,000짜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66입니다. 66. 그래서 66에 전격전하면 72가 되는 거죠. 154나 3, 4가 많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H 난력이 생략가스나 투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붙이냐 두 가지가 있죠. 디스코넥터나 아이솔레이터. 근데 이거를 꼭 영어로 쓰신 분들인데 영어로 쓰세요. 저 영어 몰라요. 여러분 철자 스펠링 하나 틀리면 날아가잖아. 그런데 우리말로 아이솔레타, 아이솔레타, 레타를 뭐 어이, 아이 이렇게 써서 상관없어요. 발음상 외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22,900에는 어떤 계통의 어떤 케이블을 사용하는지 쓰시오. 그죠? 인입선의 경우 또는 어떤 걸 사용한다. 이거 케이블 물어본 거죠. 그래서 CNCV 더블 케이블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요. CNCB-W 난연성 그죠? 난연성이네. 이거 수밀형 전력 케이블 또는 TRCNCW 트리 억제 전력 케이블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사용할 이게 22,900이죠. 22,900의 투값에 사용할 수 있는 약호와 명칭. 그래서 V12, 가스 단기, 유입 차단기. 공기 차단기 쓰면 안 됩니다. 공기 차단기는 154 이상에 썼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말고 공기 차단기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차단기는, MBB는 이제 고압에 썼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있어야 되고, MOF가 뭐예요? PT와 CT가 조합된 거죠? 그래서 PT와 CT 조합해서 전력량을 측정한다.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됩니다. 실수를 하는 게 요거하고 요거 실수하지 마셔라. 항상 얘기지만 새로운 문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풀어봤던 문제를 실수하지 않게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음은 CT 두 대다라고 했습니다. CT 두 대니까 이게 무슨 결선이야? V 결선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V 결선이다 쓰겠습니다. 자, 이럴 때 CTB가 30대 5가 되는 거고 그때 2차 전류가 5A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측정값이 1차 전류는 뭐죠? 전류의 지식합에다가 CTB를 곱하면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수전 전력권한 얘기는 1차 전력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삼상 전력이니까 루트 3에다가 VI 그다음에 킬로와트니까 코사인 세타 하면 되죠. 그래서 루트 3에다가 전압이 22,900 특이하네요. 보통 6,600을 줘야 되는데 뭐 주니까 준 대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3A 그랬죠? 3 곱하기 30대 5 5가 되고 그 다음에 역률이 0.9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성 킬로와트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642.56 킬로와트가 나온다. OCR은 과전류 계정기죠.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지 이거 두 가지가 있죠. 과부할 때도 동작을 하고 뭐 단락 사고일 때도 동작을 하고 그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변류기 2차 전류로 기기를 교체할 때 반드시 뭐 해야 돼? 개방을 2차 측을 단락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단락을 어떻게 하냐 질문이 많이 오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단락을 시킬 때 이렇게 단락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전류가 항상 흐를 때 그럼 뭐 이쪽에 교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전류계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단락을 시켜서 어디 CTT에서 그죠? CTT에서 시험 단지에 단락을 시킨 다음에 이쪽에 스위치를 꺼서 전류를 흐르게 한 다음에 이쪽을 교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죠. 이런 건요.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최대 전력인데요. 보통 이제 최대 전력이라고 보통 주면은 무조건 이거는 여러분들은 합성 최대 전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빨라요. 또는 최대 부하. 최대 부하다라고 하면 무조건 합성 최대 전력이다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자, 부동률을 구하시오. 뭐 부동률 공식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설비용량에다 수용률 곱하면 되고 설비용량에다 수용률 각각 곱하면 개별 최대 전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개별 최대를 다 더한 다음에 합성 전력이 700이면 부동률 나오죠? 그래서 1.43. 중요한 건 뭐냐면 답이 1.43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부동률은 단위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부동률이 크다는 것은 기기를 골고루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대를 골고루 나눠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등률이 크다. 그러면 동시에 쓰는 전력이 한꺼번에 몰린다는 거죠. 부등률이 그때 1에 가까우면. 부등이 크다는 얘기는 1보다 2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시간대를 골고루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비 이용률이 높다 이런 얘기고. 수용률의 의미를 쓰시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뭘 쓰면 돼요? 식을 쓰면 돼요. 식을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전력 또는 최대 수용절비를 100분위로 나타난 거다. 이 공식에 대해서 쓰시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수용률이 크다는 것은 어디에 가깝다? 1이에요? 2예요? 2에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1보다 크니까 1일 때가 이제 제일 큰 거잖아. 그죠? 1보다 크니까 1보다 크다. 1보다 크니까 2, 3, 4로 간다는 거죠.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야, 이런 거 나오면요.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왜 끌고 나왔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이런 거는 나와도 틀려요. 이런 건 나와도 실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엄청나게 오래된 문제는 어떻게 하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꼼꼼하게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풀어봐야 되냐? 내가 계산기 최종 답이 딱 나왔어. 내가 전에 풀을 때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뭘 실수했지?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 이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 문제 중에 계산이 굉장히 긴 거, 어렵지 않지만 계산이 굉장히 긴 거는 끝까지 풀어봐야 된다. 몇 번씩. 그래서 머릿속에 아예 그 답이 들어갈 수 있게. 그럼 선생님 시간이 많이, 그래서 실기는요, 시간과 싸움이에요. 시간과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짬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변전시 ABC가 있다. 여기에 대한, 관계없이 역률 줬고요. 그 다음에 10의 3승, 5는 5 곱하기 10의 3승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사용 전력량을 이거 하나만 할게요. 일 다 볼 수 없으니까. 5kW, 요게 이제, 요게 A죠, A? 요게 A예요. A는 요거죠. 1kW 6시간 올라가서 7kW 2시간, 10kW 3시간, 7kW 1시간, 10kW 하나, 둘, 셋, 넷, 5시간 내려와서 그 다음에 7kW 하나, 둘, 셋, 4시간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오죠. 내려와서 2kW 3시간. 그 다음에 B는 요놈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죠. 5kW 7시간 내려와서 3kW를 굉장히 길게 썼어요. 좀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따져보는 얘기 여러분들 해보시는 얘기 워낙 기니까요. 그 다음에 15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5kW 2시간. 요게 B가 되고 그 다음에 C는 요거죠. 2kW 8시간 올라가서 4kW 4시간 내려와서 2kW 1시간 올라가서 4kW 4시간 다시 내려와서 2kW 3시간 다시 내려와서 뭐예요? 1kW 4시간 맞죠? 합성 최대 전력이라는 게 뭐예요? 합해서 가장 큰 전력이잖아요. 그죠? 합해서 가장 큰 전력이니까 아마 여기하고 여기가 제일 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4, 10, 4, 3 그래서 17kW 17 곱하기 10의 3승 kW가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답을 쓸 때 17만 쓰면 안 됩니다. 10의 3승 kW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ABC에 대한 평균 전력을 물어봐라. 평균 전력은 뭐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하루 동안 24시간을 썼잖아. 그러면 사용 전력량을 그쵸? 24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평균 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평균 전력을 구하게 되면 여기 볼게요. 요거 좀 참고할게요. 컨닝을 할게요. 요거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용 전력량을 계속 나열했죠. 24 나누면 되고 B도 24 하면 되고 C도 24 나누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 부하율을 구하라. 합친 부하율이라는 얘기죠. 그럼 뭐 해야 돼? 어쨌든 평균 전력인데 세 이놈을 다 구했잖아요. 그죠? 세 이놈 다 구했고 그 다음에 합성 전력이 아까 얼마였죠? 17이었죠? 그래서 각각 집어넣으면 71.35%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등률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부등률이 뭐야? 여기 개별 최대 전력에 대한 합성 전력이잖아요. 그럼 개별 전력은 뭐야? A의 최대력 아까 10이었고 B의 맥시멈 값이 얼마? 아까 5가 제일 컸고 C가 얼마였어요? 4가 제일 컸죠? 그 다음에 합성 전력은 아까 17이었고 그래서 1.12 나눈 거고 그 다음에 합성 역률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죠? 종합 역률, 합성 역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유효 전력은 구했잖아. 합성, 그러니까 뭐 아까 조건이 뭐예요? 합성 최대 전력의 합성 최대 값을 기준해서 그죠? 합성 최대 전력을 기준해서 여기 얼마였죠? 17 곱하기 10의 3승이죠? 요 놈을 기준으로 해서
영유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아까 하나가 10이고 하나가 4고 하나가 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요 10 A 부하죠. 그래서 원래 유효절 무효를 어떻게 구하죠? P 탄젠트 세타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죠? 탄젠트 코사인 사인이니까. 그래서 10에다가 0.8에 0.6 곱하면 되고 3 얘는 영률이 1이죠. 영률 1이니까 사실은 무효 전력이 없죠. 얘가 사실 0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 C 4 곱하기 10의 3승에 0.8, 0.6 하면 나오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무효 전력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따라서 영률은 유효 전력 아까 17, 그 다음에 17 곱하기 10의 3승이죠. 17, 17,000. 그 다음에 12,830.33 무효 전력 나오죠. 그래서 유효 전력 들어가니까 79.81 이렇게 나온다. 사실 저는 뭐 간단하게 했지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조심해서 여러분들 풀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7 곱하기 10의 3승, 17,000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7번. 요 문제인데요. 요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디 출판사는 굉장히 어렵게 풀었어요, 이거를. 그죠? 어디 출판사는 요 문제 풀이를 너무 어렵게 해서 제가 좀 쉽게 여러분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굳이 뭐 어렵게 풀 필요 없어요. 쉽게 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380 삼상 3선식 있어요.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L이 250m, 그 다음에 10m 떨어진 점에 용량이 5kV. 따라서 전압 강화를 몇 프로? 아예 5%였죠. 원래 3, 5, 6, 8이죠. 요걸 혹시 뭔지 아시죠? 요게 조명이고 요게 키타고 저압으로 받는 경우, 고압으로 받는 경우. 대부분 저압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5% 줬어요. 어떻게 하네. 그 다음에 97%. 자, 여기 보면 거리가 250m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10m, 10m, 그 다음에 5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준 문제가 몇 번 나왔는데, 자, 먼저, 이 놈을 할 때 뭐야? 부하 중심선의 길이를 우리 알아야 되죠. 부하 중심선의 길이 어떻게 되죠? L1에 L2에, 죄송합니다. I1 플러스 I2 플러스 I3에, 그쵸? I1 L1 플러스 I2 L2 플러스 I3 L3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은 몇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전류지 않고 케이블에 줬어요. 그죠? 케이블에 줬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그냥 요걸 집어넣으면 돼요. 5를. 전류를 굳이 계산 안 하고 집어넣으면 돼.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게 전류값을 보고 되고 그대로 요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270m.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봐봐요. 자, 여기 전류를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 전류 계산 공식이죠? 그럼 여기 다 집어넣어봐요. 집어넣으면 어차피 제거돼서 5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가 전류값을 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집어넣으면 되고요. 여기처럼 길이 이렇게 구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어차피 전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집어넣으면 제거해서 다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250, 260 길이만 잘 따지면 되죠. 여기 요거 길이만 10m씩 늘어나는 거니까 250에서 자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뭐 250 얘는 260, 270, 280, 290 이렇게 10m씩 늘어나잖아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L1, L2, L3, L4가. 그 다음에 전류 부하 전류 I는 그쵸 I는 루트 3에 380이라 그랬고 그쵸 5kV짜리가 몇 개? 5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38A가 나옵니다. 전압 강화는 380 기준이죠. 3선식이니까. 그래서 0.05에서 19V가 되죠. 그래서 단면적 A는 1002가 되니까 1000에다가 2가 19V 나왔고 30.8에다가 L이 길이가 중심거리가 270 나왔고 그다음에 I가 38A가 나왔으니까 16.63 따라서 여기 보니까 16.63 스키하니까 요거 25 스키 선정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요 공식 갖고 단면적을 구하면 돼요. 단면 이렇게 요 공식 갖고 구하면 딱 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어렵게 푼 우리 그 출판사가 있어서 좀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은 이제 발전기 보호하는 개전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발전기 쪽에 앞에 CT와 CT 걸어서 요 점선 안에 계정기를 걸었죠. 이게 바로 비율 차동 계정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차동 계정기 안에 전압 차동이 있고 원래 전류 차동이 있거든요. 이 전류 차동 계정기를 오동작을 억제해주기 위해서 나온 게 우리가 뭐 업데이트된 게 비율 차동 계정입니다. 사실은 번호를 87번으로 줄 때 이거 구분해서 줘야 되거든. 원래 뭐 87A, 87B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냥 87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7 이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전류차동, 뭐 차동 또는 비율차동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걸 썼느냐 개발 써서 그래서 전류차동 쓰다가 보통 외부 동작에 가끔 외부 사격에 동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억제해주기 위해서 나온 게 비율차동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비율차동 계정기 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들 저는 전류차동 계정기 쓸게요. 그럼 쓰세요. 저 뭐라 안 그래요. 예. 근데 다 비율차동기 쓰기 때문에 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비율차동기만 쓰는 게 아니라 87로 줬을 때 그 명칭 쓸 때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차동 계정기고 A하고 B는 뭐예요? 억제 코일이죠. 얘는 동작 코일이죠. 그래서 억제 코일과 동작 코일 사이의 전류의 흐름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되는 거죠? 동작하는 거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D라고 했네요. 여기서 ID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좀 이런 게 있어요. ID는 만약에 여기 전류가 크고 만약에 여기 사고가 나서 여기 전류가 크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I1 빼기 I2가 0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사고가 나서 여기 전류가 커지면 ID는 어떻게 되는 거죠? I2 빼기 I1이 0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써도 답이 다 맞다고 봐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1차 측이 커지든 2차 측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 커진 거에서 큰 거 빼기 작은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렇게 해서 IT 빼기 I1을 했고요. 근데 가끔 이거를 뭐 절대값으로 뭐 표현하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값으로 이렇게 표기를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크게 복수수 표현 안 하죠. 이 자체가 크기를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 때문에 복수수가 아니라 절대값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값 표시는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다음에 병렬 운전 조건 이런 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통째 유지 말고 딱딱 이렇게 크기, 위상, 파형, 주파수. 그래서 파주, 위크, 그죠? 파주, 위크 이렇게 파주에 가면 윙크해라. 파주 가서 윙크해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9번 이런 것도 뭐 사실 괜찮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CT주는 운전 중에 개방하면 안 된다. 반드시 단락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과전압 발생하죠. 그래서 과전압이 발생해서 가전압이 발생해서 절연이 문제가 되죠. 절연 소손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반드시 단락하라. 지금 안 나왔지만 만약에 이유하고 대처 방법을 쓰시오 그러면 2차 측을 단락해야 되고 CT 2차 전압 PT는 110V고 CT는 이제 5A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CT는 1A짜리도 있거든요. 2차 측이. 우리가 이제 스마트 계량기라고 해야 되나? 그건 이제 기계적 계정기가 아니라 이제 디지털 계정기 같은 경우는 2차 측에 이제 부하 분담이 많이 안 생기기 때문에 1A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러나 일반적일 때는 다 기계식이기 때문에 5A 쓰고요. 다음에 결선들을 그리시오. 단 접지를 표기를 하고 퓨즈는 이렇게, 그 다음에 PT, CT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PT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 들어가고요. 그죠? 퓨즈가. 그래서 점 찍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점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될 때 이 점을 꼭 찍어줘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어디서 딴지 모르잖아요. 상을 어디서 딴지 모르니까 이럴 땐 점을 반드시 표현해 어디서 딴지 표현되잖아요. 이런 건 여기는 점 표시할 필요 없죠. 이런 거는 그렇죠?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분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끔 예민하셔서 점을 꼭 찍어야 됩니까? 안 찍?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점 찍을 필요 있어 없어 이런 거 다. 여기 보면 이런데 점 찍을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그렇죠? 점 할 필요 없습니다. 표기. 그러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 어디서 딴 부분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냐, 이렇게 가면 이게 어디서 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거죠. 딴 부분. 특히 산 같은 데서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접지도 여기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물론 따로따로 접지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내려왔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디서 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서 땄습니다. 여기서 땄습니다. 이렇게. 요거만 구분을 잘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게 되면 CT는 그쵸? CT는 퓨즈가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PT 퓨즈가 들어가는데 1차 측에 가끔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게 3개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2개가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와요. 각 상에는 퓨즈가 다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퓨즈가 3개로 하세요. 3개. 2개로 하지 마시고. 아셨죠? V결선도 마찬가지, 변압기 결선도 마찬가지야. 변압기 V결선, 이게 V결선이죠? V결선 할 때도 1차 측에 퓨즈가 3개 다 들어가야 됩니다. 2차 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2차 측은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내장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2차 측은 퓨즈를 여기 표기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2차 측의 도면에는 우리가 이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할 필요 없고 여기 3개를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다른 출판사 책들은 2개로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2개로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점수가 잘못하면, 이렇게 좀 점수가 까일 수도 있다. 그래서 N 출판사하고 D 출판사죠? 교재. 다른 건 못 받고. 그래서 이게 2개로 한 경우도 있는데, 3개로 해주시고, 접지는 꼭 해주셔야 된다. 자, 10번. 요게요. 마지막 문제인데, 제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해서인데요. 자, 이거 2가지가 있는데, 그림과 같이 만약에 여기 전압계 전류계를 안 주면 P1과 P2, 그죠? W1과 W2 갖고 계산하면 돼요. 뭐든지. 근데 지금 여기 전압과 전류계를 줬잖아요. 근데 관련된 2가지가 있어. 지금 이렇게 준 문제가 있고, 이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전력계법을 이용하여, 이용하여, 다음에 무릎에 납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수험생들한테 혼동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예 전학계 간연도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문제에 이런 말이 들어간 게 있고, 또 지금처럼 없는 게 있고, 아니면 얘네들이 없는 게 있고, 그래서 혼동이 많이 와요.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없잖아요. 그죠? 아무 말이 이게 없잖아요.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냥 이 준 자체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전압계 전류가 걸었잖아요. 그럼 전압계 전류를 줬다는 게 뭐야? 여기와 여기로 피상전력을 영리로 측정할 때 피상전력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P1과 W1과 P2 갖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전압과 전류계 줬으니까 뭐 해야 돼? 간단하게 피상전력을 구하라. 그래서 이건 출제자의 의도를 일단 먼저 따져야 됩니다. 왜냐면 간연도가 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문제가.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보면 피상전력을 어떻게 한다? 누수산 VI를 구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피상전력을 구할 때 피상전력 어떻게 하죠? W에다가 그쵸? 이 W1 제곱에 W2의 뭐 도대체 공식이 가물가물한데 W2의 제곱에 빼기 2에다가 W1 빼기 W2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아마 피상전력이 그죠? 근데 이건 전압계 전류계를 안 줬을 때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전압계 전류계 줬으니까 전압계 전류계 줬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고 따라서 유연력을 더하면 돼서 81.36 나머지 쉬운데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전압계 전류계를 안 줬어. 전압계 전류계 안 주면 이 공식 갖고 피상전력 구해서 유연력 둘이 더하면 되고. 근데 또 어떤 조건이 있다? 이다. 그리고 어떤 거? 다만 또는 이다. 이전력계법을 이용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전력계법을 이용하여 무릎에 납하라 이럴 때는 그때 이전력계법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야? 전압계 전류계를 무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연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따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거만 보고 막 얘기를 해요. 요거만 보고 이전력계법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역류를. 근데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이지만 간연도에는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문제. 이거는 전압계 전류계를 이용해서 피상전력. 또 하나는 뭐냐면 이다. 그리고 어떤 조건?
이전력기법을 이용하여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전압계 전력의 조들에도 이전력기법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런 뜻이고, 또는 뭐가 있냐면 전압계 전력을 아예 안 준 게 있어. 그럴 때 이걸 그냥 P1과 P2 값을 W1과 W2 계산하면 된다. 여기서 이제 혼동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나머지 이제 요건 뭐 콘덴 용량 쉬우니까 그냥 하면 되고, 그다음에 건성한다면 몇 톤까지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출력은 어떻게 가지고 건성기는 6.12N에다가 WV가 되죠. 얘가 속도고 얘가 효율이고 얘가 출력. 그다음에 얘가 뭐냐면 무게인데 톤이에요, 톤. 요거 킬로가 아니라 톤이라는 거 잘 알아두셔서 톤값. 그래서 이제 P 아까 얼마 9.3, 효율 0.8. 근데 이거 구하는 거고 속도가 얼마? 20이었죠? 그러면 요거 구할 수 있죠? 그래서 2.28톤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10문제 요 자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는 프린트하고 싶다.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 가면 전기 희열, 거기에 회원 가입만 하시면 거기 그 카테고리에 특강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충분히 다운받을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전에 거 10문제가 또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이 문제는 어디서 그러면 참고하신 겁니까? 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유튜브에 보시면은 저희 그 메인에 들어가시게 되면 메인에 커뮤니티인가 어디에 들어가면 메인에 들어가면 제가 책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어요. 거기에 가면 제가 20년 관련도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요거를 출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시험 준비 잘해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